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대요? 아니 우리 저 지방 가서 뭐 떴다방지 타고 뭐 중앙고 전배 몇가 한 개만 해도 2, 3천씩 뛰는데 뭐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몇 억 보세요? 아니 저희처럼 이거 하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하고 근데 뭐 이런 거 잘 하시는 분이 여기서 왜 분필가루 두고 그럼 이게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와서 자랑하는 거야.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 그래갖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집이 15채야. 예, 그러니까 이때 우울했던 분들이 완전 난리가 난 거지. 이래갖고 했다고요. 그러다가 자 들어봐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에 드디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자 드디어 격변기를 마련해. 그러니까 이때 봐 내가 그래서 참 저도 참 살면서 참 아쉽다 이렇게 나이 들면서 시행착오 겪는 게 뭐냐면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때 집 사놨으면 어땠을 것 같아? 응? 이렇게 사놓고 그냥 무던히 그냥 기회 보고 쫙 묻어놓고 있는 사람들은 돈 다 버는데 어때? 이래서 이제 남들이 돈 벌었다고 막 난리 나겠지. 친구들이 오늘도 분양권 찍으러 다닌다고 뭐 2천 몇 천, 5천 벌었다 그러면 자 어때요? 이제 공인중개사 학원에 다녀볼까 생각해 안 해? 생각하지. 그래서 2005년도에 얼마 버는 줄 알아요? 응시인원이 32만 명이야. 이때 9시 뉴스에 뭐라고 나왔는지 그때는 강의를 했으니까 알지. 수능 시험 이후에 최고다. 9시 뉴스에 막 나왔어. 그럼 이때 와. 그럼 항상 어때? 남들이 살 때 안 사다가 올라가서 난리라고 학원 다니까 그럼 다니면 바로 따 또 몇 년 다녀.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다녀서 드디어 자격증을 따. 그럼 이제 2000 딴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제 더 올라가 이제 꺾여. 그럼 내가 하면 떨어지잖아. 참 희한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이렇게 안 좋을 때 공부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은 좋을 때 공부를 시작해. 그게 항상 뒷박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투기와의 전쟁. 야, 집값 잡아. 내 임기 내에 내가 집값은 반드시 내가 투기는 잡겠다 이래가지고요.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 했던 게 그 정부의 현실이었어요. 저는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제 자 과거에 무슨 법이요? 자,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법을 2005년도에 법명이 바뀌어요. 갖고 기본서 다 바꿨어, 내용을. 뭐라고 바꾼 줄 아세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이게 지금 수업 내용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실제 법명이에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꿨어요. 법명이. 이렇게 법명이 길어. 이렇게. 갖고 이렇게 법명이 기니까 이거를 매번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수업을 간단하게 할 거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민법이 되고 민법이 돼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의 법률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되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로 민법을 도와줄 수 있고 그래야 공인중개사 업무 이거 뭐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 듣는 여러분도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줄여가지고 법 이렇게 부르는 거지. 어떻게 그걸 계속 불러요. 그래서 하도 여러분들 공부 안 한다 그래서 공부 좀 하라고 국가에서 공부법으로 바꿨나 봐. 근데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뭐였는 줄 알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존재하고 있는 이건 뭐예요?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 있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제도가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거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두 분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신다면 갈아엎지는 않으실걸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요때 여러분이 집을 3억에 샀어. 2001년도에. 와, 몇 년 사이에 집값이 6억이야.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그때. 그럼 이게 집값이 6억이면 더블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랬어요. 제가 확실하지.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세가 50%야. 1가구 3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60%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와 친구들이 집 사서 돈 벌었다고 우리 월급 받으면 이자 내도 집값 뛰는 걸 따라갈 수 없다고 무조건 이자 이빠이 뽑아서 집 사야 된다고 난리가 났었어 그때 뉴스에도. 그러니까 이제 월급쟁이 샐러리맨들은 와 사회적인 박탈감이다. 나는 2천만 원 1년에 모아도 못 모으는데 이놈의 집값은 한 달 만에 뛰어버리니 도대체 월급 모아서 집을 먼저 융자로 얻는 게 낫지 않냐고 그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예요 이때가.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때 그래도 나는 월급 모아 나도 융자 땡겨.
왜 안 한 표정을 지어? 자,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은행융자 얻어. 이빠이 땡겨가지고 자 여기 이제 주택을 하나 사. 이해 가죠? 그럼 여기도 융자 얻어요? 융자 안 얻어? 얻어. 그리고 거기다 또 전세도 넣어. 그러면 전세 금액에 융자 여기 얻은 거에 여기에 융자 얻은 거에 이래가지고 이빠이 해갖고 집을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을 팔아. 근데 이 주택이 3억에 샀는데 6억이 됐다 그러면 이주택자예요, 아니에요? 이주택자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장 기본 산식은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이거든요. 그 말은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6억. 취득가액은? 그러면 3억이 양도차익이야. 이 양도차익의 간단한 공식으로 50%를 세금으로 내란 얘기야. 그러면 이 그림으로 따지게 되면 자 50%를 양도소득세 낸다면 세금이 얼마예요? 1억 5천이요. 그러면 1억 5천이 나오면 선생님 그래도 1억 5천은 먹잖아요. 무슨 1억 5천을 먹어?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융자 한 군데만 내요? 두 군데 다 내? 두 군데 다 내지. 또 이 집을 샀으면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지. 그 당시는 등록세도 있었어. 지금은 등록세가 없고요. 그래서 취득세도 내야지, 등록세도 내야지, 재산세도 내야지, 의료보험도 올라가지. 더더군다나 이 집에다 세입자 넣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복비 나가지. 또 집 좀 수리해달라면 또 수리해줘야지. 무슨 말 이해 가요? 왔다 갔다 경비 쓰지. 그러면 한 1억 먹어. 이리저리 세금 내고 뭐 내고 융자 내고 몇 년 동안 은행융자 내고 하면요. 그러면 1억 먹어. 그러면 3억이 뛰었는데 1억밖에 못 먹는다면 많이 먹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걷어들여.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집을 팔 때 야 미쳤냐 내가 6억 주고 팔았다 그러게? 당연히 다운계약서를 쓰지. 해갖고 이제 5억 5천에 팔았다고 다 여기도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본인이 다 써봤잖아 다운계약서. 왜 안 쓴 표정을 지어? 자, 다 써봤는데 다운계약서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에서는 다운계약서 쓰는 거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 알지. 그러니까 이제 9시 뉴스 나오죠. 아유 올려. 그럼 우린 다운계약서 쓰면 되지. 또 올려. 맘대로 해. 이제는 업계약서 쓰면 되지. 니네들 정책 내봐. 우리 계속 빗겨나갈 거야. 그러니까 정책이 또 다지고 쏟아. 지금처럼 계속 나왔어 그때도. 맨날 책 바꿨어. 막 미치겠더라고. 맨날 바뀌어갖고 정책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쓰니까 국가에서 안 되겠다. 야 앞으로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와서 신고해. 이렇게 신고제도를 만든 거야. 그러면 이때 거래는 매매계약일 때 내용이겠죠. 왜? 양도소득세가 생기는 거는 임대차 계약은 양도소득세가 안 생기잖아요. 보증금 1,000에 월세 80만 원 집어넣어서 무슨 양도세를 내고 취득세를 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매매일 때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샘플이라면 6억에 거래 신고해야 돼요? 5억 5천에 해야 돼요? 아니 이 샘플이라면 6억에 팔았다고 신고해요? 5억 5천에 팔았다고 신고해요? 5억 5천에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남들은 다 6억이니까 잠깐 들어오시라 그래요. 들어오시라고. 당신 돈 어디서 나서 샀고 이거 지금 다 이 동네 6억 아래 집이 어디 왜 5억 5천이야? 그럼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둘이 초급매로 계약을 했고 뭐 했고 뭐 그 핑계를 대겠지. 자, 그러면요 은행 내역서 갖고 오세요. 갖고 왔는데 이상해. 그러면 당신 돈 어디서 났냐고. 세무조사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뭐 여기 땡기고 저기 땡기고 뭐 하고 뭐라도 하나 걸려. 그래서 그냥 집값은 확실하게 근절하겠다 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자 이게 이제 기초 강의니까 해줄게요. 요때 부동산 중개업법일 때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장님 있잖아요. 사장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중개업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표현 자체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쓰긴 하지만 이 표현이 그렇게 뉘앙스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봐봐. 여러분이 동창회 모임에 가서 야 니네 남편 뭐해? 우리 남편 변호사. 니네 남편은 회계사, 변리사. 니네 남편은 뭐야? 업자. 우리 남편은 업자잖아. 업자. 업자. 어떻게 전문성이 느껴져요? 사기꾼 냄새가 살살 나요. 우리는 업자가 되는 거야. 업자. 이상하지. 근데 우리도 자격증을 따가지고 오면은 전문인인데 우리는 사자를 쓰질 못해. 업자라고 불러. 자격증이 있는데 왜 다 남들은 사잖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업자. 이러니까 웃기지. 그래서 이제 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이 중개업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를 바꿔요. 그래서 여기서 뭐로 바꾸냐면 이거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이제 사자 있잖아요. 이렇게 사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자 있잖아요.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못마땅한 거야. 왜 이게 사자 제가 지금 있는 걸 못마땅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면 될 거를 개업공인중개사 부르는 게 난 싫은 거야. 봐봐. 변호사야, 개업 변호사야.
아니 물어보자. 니네 남편 뭐야? 개업 변호사. 줄이면 개변. 자, 개업 세무사. 줄임 뭐야? 개세. 이상하지. 근데 우리는 자격증을 따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왜 항상 개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의 정의가 별도로 있어서 그래요. 잠시 후에 저거 배울 건데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까지를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올해도 12월 5일 날 합격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만약에 2만 명, 3만 명이 합격했다면 그분은 싹 다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공인중개사 중에서 사장님이 되잖아?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야. 잠시 후에 얘기해 줄게요. 자격증을 땄죠? 근데 사장님이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 좀 배울게요. 그러면 남 밑에 소속되는 거 맞죠?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격증 따서 집에 보관하는 사람 굳이 부를 필요 없잖아. 그냥 합격자라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자격증을 따서 영업하는 사람을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 니네 남편 뭐야? 공인중개사. 니네 남편 뭐야? 변호사. 니네 남편 세무사. 이게 훨씬 난데 꼭 앞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자체가 웃겨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처럼 너무 기니까 줄여갖고 처음에 이제 제가 개공이 불렀더니 이것도 인터넷에 글 떴어. 우리가 개냐고. 왜 개공이라 그러냐고. 기분 나쁘다. 이런 글도 떴는데 근데 이것도 너무 기니까 다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줄여서 개공이 소공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러다가 요때 이제 이렇게 격변기를 얻다가 여러분들 그 2014년도 9월 달이 있죠. 그때 요 법을 쪼갭니다. 요 법을 딱 쪼개가지고 요때 두 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때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쪼개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법은 요 법대로 이제 바뀝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있죠?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쪼개져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기 등자가 들어가면서 법이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집니다. 요건 이제 제가 12장 가서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돼 오면서 벌써 여러분들 내년에 2021년도 있죠. 이때 여러분이 32회 시험을 벌써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했냐면 자, 지금부터 부칙개공이가 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잘 들어봐요. 부칙개공이는 뭐냐면 요렇게 83년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60년대, 70년대 때 저 어렸을 때 동네마다 복도방 이런 거 혹시 못 보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저 어렸을 때 지금 이렇게 아련풋하게 기억나는 게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점포들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점포들을 보면 제 기억이에요. 기억 속에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뭐 지금처럼 LED 간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보면 나무 간판 있죠. 이렇게 나무 간판. 이래가지고 뭐 땡땡 복덕방 이런 거.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보면 이 복도방에 보면 이게 복도방으로만 안 되니까 이렇게 보면 그 버스 정류장 앞에만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저 1,000원짜리 넣으면은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토큰 이렇게 주고 은색깔. 저보다 다 어려요? 또 그게 바꿀 줄 어떨 때는 또 금색깔로 이렇게 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는 회수권도 쓰고 막 이랬듯이 그때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보면 계약서도 보면은 지금처럼 뭐 프린트로 찍 나오는 게 아니라 종이와 종이 사이에 검 먹지 있잖아요. 먹지 넣어서 볼펜으로 쓰면 찍 밑에 찍혀 나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했던 게 그때 복도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60년대, 70년대 때 여러분이 자 봐요. 이렇게 중개업을 해오고 있었어. 중개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9시 뉴스에 나왔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1회 시험 시행할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60년대 70년대 때 강남바닥에서 터받고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9시 뉴스에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시행하니까 앞으로는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따서 해야 됩니다. 이러고 뉴스가 나왔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걱정하지 마. 나 학개론 잘해. 시험 볼 거야. 라고 할 거예요. 에듀윌이 와서 공부할 거예요. 그 당시엔 에듀윌이 없었어요. 자, 아니면 에듀윌 와서 공부할 거예요. 아니면 기득권 인정해달라 그럴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분들은 기득권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 법을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 이렇게 접하신다 그러면 법이 적용이 되고 시행이 될 때는 소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 소급한다는 말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게 운전면허증이니까 제가 면허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이 2020년도 촬영하고 있는 날이 11월 11일이죠.
자, 그러면 오늘이 2020년도 11월 11일부터 국가에서는 자, 단속을 해요. 저녁에 알코올 수치가 0.1%가 넘어가면 법이 개정됐어. 사형으로. 법이 개정됐다 진짜. 근데 요 전까지 2020년도 11월 10까지 이해 가죠? 10까지는 알코올 수치가 0.1%가 넘어가게 되면 자, 이거 뭐 정확한 제가 도로교통법 제재를 애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하도 음주운전 연말에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연말에 자, 법 바꿔 해서 사형으로 법이 바뀌었어.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그럼 음주운전 할 때는 11월 11일 전에 해야 돼요? 11월 10일 이후에 해야 돼요? 안 해야지. 뭘 또 전에 해. 왜 3년 갔다 오는 건 뿌듯해? 참 환장하게 3년 정도는 갔다 와도 돼. 자, 사형보단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강력하게 사형 제도가 나와도 분명히 누군 또 걸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봐요. 11월 10일 저녁 11시 50분에 적발이 되었어. 이해 가요? 그래서 적발이 되어갖고 자, 경찰관분이 저 차 내리세요. 적발됐어. 당신 지금 음주운전한 것 같은데 이거 부시라고. 부시라 그랬더니 불면은 본인이 알잖아. 걸릴 거라는 거. 그러면 불어요. 청계산으로 올라가요.